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 상황이 지금 더 괜찮아지고 있네요. 코스피가 2086, 2100을 향해서 질주 중이고요. 코스닥 역시 1.35% 650선 탈환합니다. 조금 전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는 게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지금 갑작스럽게 또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주요한 것 같습니다. 투심 살아나고 있고요. 지금 수급적인 부분은 어제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수급적으로 볼 때는 개인만 사고 있긴 하고요. 연기금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개별 종목 장세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장에서 대응 방법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 가격, 비중 세 가지를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함께 열리는데요. 라이브 채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합니다. 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하실 수 있는데 이용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번호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린다고 합니다. 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서울경제TV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어쨌든 뭐 저희가 장 끝나고 그냥 방송 안 나갈 때 제가 내일 미국 장 괜찮고 우리 오를 것 같은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르니까 기분은 좋네요.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상승해야 시청자분들도 기분이 좀 좋으실 거고, 이제 오늘은 미국장이 이제 딱 상승한 데 비해서 우리 장도 조금은 틀린 모습을 좀 보였지만, 후장으로 가서 좀 강해지는 모습이 좀 인상적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오늘은 어제 IT 종목들의 시장을 좀 이끌었다면 오늘은 투톱인 바이오, 의약 바이오 업종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좀 이끄는 모습을 좀 보였고, 바이오 종목 외에 업종들 외에는 그동안 이제 낙폭이 굉장히 컸던 뭐 건설업이나 유통업 같은 낙폭이 좀 가졌던 종목들 섹터들 위주로 오늘은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IT 섹터에 이어서 오늘 바이오 섹터가 이어받는 점은 우리 어쨌든 주도 섹터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다. 다만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이제 어제 단발성에 그치면서 수치상으로는 오늘 이제 마이너스 다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내용을 조금 보시면은 어제도 그렇고 지금 오늘도 그렇지만 외국인의 매수 물량에 비해서 프로그램 비차익 쪽에서 매수 물량이 그걸 넘어서는 정도로 꽤 많이 이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프로그램 비차익 쪽이 플러스를 유지하면서 외국인들은 표면상으로 이제 다시 매도로 돌아선 모습이지만 프로그램 비차익 쪽에 매수가 유입되면서 수급적으로 미묘하지만 분명히 이제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이다. 일단 오늘 상승, 어제 이어서 상승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제 경계심을 좀 가져야 되겠지만 주요 섹터들이 좀 반등을 주는 점은 좀 인상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은 시장 어떻게 보세요? 예, 오늘은 그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부품이나 장비주들이 강합니다. 제가 한 3일 전부터 계속 주장하는 매출처가 조금 보장된 그런 IT 부품이나 제약바이오 쪽을 하자. 그게 이제 뭐냐면 저금리 상태에서 수혜 볼 수 있는 소부장 종목이나 저기 제약바이오죠. 연구개발비를 조달하기 쉽다. 그런 말씀인데 오늘 그런 종목들이 어제 오늘 지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특정 종목은 언급을 안 하고요. 그리고 저기 종합으로 말씀드리면 두 번째 2050하고 2030 요 갭을 어제 오늘 그저께 메꿨어요. 오늘은 그게 지지선이 돼가지고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내일이나 모레, 그러니까 내일은 목요일이고 내일은 금요일이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보는데요. 여기 보이시면 그 종합으로 2117하고 2150 여기에 도달할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이주환 전문가님하고 제가 주장하는 2차 전지 아니면 5G 또는 반도체 이런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런 종목을 단타 치시면은 아마 뭐 장기로 생각하신다고 뭐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두 개 나눠 가지고
가져가시면 계좌가 수익이 쑥쑥 늘어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 이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제약 3,830원의 비중 10% 대응 전략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이 종목은 뭐 거의 제 기억에 이틀에 한 번씩 계속해서 분수를 하는 것 같은데 예. 펀더멘탈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좀 생략을 하고요. 기술적으로 보실 때 이 종목 어쨌든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박스권 대응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을 이전에 3,615원이었는데 이번에 살짝 이탈했지만 이거 조금 더 확인해 보자 그랬죠. 좀 며칠 정도 더 확인을 해보고 박스권 하단에 지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3,615원 위로 다시 올라섰고 매수 가격이 3,830이니까 거의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접근하시는 분이라면 상당히 인상적인 괜찮은 곳에서 매수를 좀 하셨습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은 같은 제약 파트라고 하더라도 거의 펀더멘탈보다는 테마에 가깝게 봐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밖에 대응을 할 수 없다. 그래서 1차적으로 위쪽의 목표 가격은 4,600원으로 제가 설정 좀 해드렸고요. 만약에 이제 테마가 또 들어와가지고 하루 이틀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는 2차 목표 가격 5,400원까지 3,615원 지지선으로 1차 목표가 4,600원, 1,4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5759번님 DMS 5,250원의 비중 35%. 이 종목도 저희가 처음 하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저번에 한번 제 기억으로는 보유 종목 전단을 의뢰하신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뭐 얼마 전입니다. 예. 코드번호 068710. 제가 보기에는 지금 비중이 35%인데 이 종목은 오늘 그 반등하고 신고가 나오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비중이 많아가지고 또 고민이 되시는데 일단 보유하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5,250원에 35%인데 일단 5,000원 정도부터는 비중 축소하시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DMS 이야기 나눠봤고요. DBI텍 28,000원의 비중 10% 매수가까지 반등할까요 하셨는데 이 종목 올라갈 때 정말 무섭게 올라갔거든요. 네, 이 종목이 이제 아마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질 텐데 무섭게 올라가는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주도 섹터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뭐 대부분 반도체 종목이 상승할 때 같이 상승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먼저 상승을 좀 계속해서 좀 이어오는 모습,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상승을 좀 이어왔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이 DB그룹 안에 있으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습니다. 직전에 상승하기 전에 이 종목이 2019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도 PER이 5가 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만약에 매수 주체만 좀 확실해지고 섹터가 주도 섹터에 들어오게 되면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았죠. 저평가도 벗어날 수 있고 주도 섹터에도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볼 부분이 아니고 펀더멘탈상으로 상승했다 봐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그렇게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옆으로 행보 구간 이후에 시장이 좀 밀리면서 하락을 했는데 이번에 지지를 좀 받았던 23,600원을 지지선을 놓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에 이제 올 수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이제 바로 상승할 수 있느냐 기술적으로 기간 조정을 거치냐 여부는 좀 확인하셔야 되겠지만 23,600원 여기를 지지선으로 좀 삼으시고 위쪽에 목표 가격은 일단 1차 목표 가격은 31,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는데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좀 끌고 가시면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본 사이에 DBI텍이 좀 조정이 많이 나온 상황이었네요. 정부는 마스크 일주일 2매 구매 제한을 한다. 요일별 5부제를 실시한다. 요즘에 마스크 대란입니다. 진짜 마스크 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동분서주하는데도 구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또 대책들을 마련을 하는데 이번에 좀 실효성이 있어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함께 해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해 에탄올 15,700원의 비중 10%. 그러니까 에탄올 이렇게 들어가면 최근에 소독제 관련해서 좀 급등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종목도 그랬나요? 예, 맞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예. 창해 에탄올은 7094님하고 7479님 두 분이 의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묘하게 제가 그걸 같이 보유 종목 재단하게 됐는데 7094님은 15,700원에 10%, 그다음에 7479님은 19,700원에 10%. 뭐 가격은 그렇게 의뢰를 하셨는데 두 분 다 손실 상태입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는 그 뭐 재무 구조는 제가 대강 봤습니다. 물론 뭐 한 번에 본다고 제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는 건데 지금 이 종목이 손세정제 관련된
그 알코올 주정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거 일리가 있는 말인데 제가 보기에는 13,000원에서 26,000원 이렇게 올라가면요 따라가실 게 아닙니다. 따라가실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그 테마가 기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은 좀 길게 보는 거죠. 2016년 초나 2014년 말에 그 매물대 26,000원하고 22,000원이 최근에 나온 그 테마가 일어나가지고 형성된 가격의 고점 2월 24일 날 22,900원을 일치합니다. 그래서 단타를 치시더라도 단기 매매를 하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주봉이나 월봉을 보고 하시자. 그래야 내가 목표 수익이나 먹을 자리 아니면 손절이 나오거든요. 이 차트를 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 차트가 뭐 미래를 100% 예견할 수 없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내일 다시 또 테마가 형성이 되면요 반등시 매도고 단기 매매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창해 에탄올. 네, 두 분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두 분의 종목들. 사실 이렇게 테마주들을 최근에 많이 구매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4094번이 파인텍 2,106원에 비중 10%. 이건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은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품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은 굉장히 어렵다. OLED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휴대폰 관련된 소형 액션 터치패드 같은 데 쪽인데 베트남에 이제 공장을 설립하면서 삼성전자가 휴대폰 공장을 베트남으로 전량 다 옮기면서 그래도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은 대부분이 실적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펀더멘탈 상으로 지금 현재 뭐 고점을 돌파하거나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렵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1,750원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을 이번에 형성했던 것을 좀 잡으시고 2,100원이 일단은 진입하신 가격인데 위쪽으로 2,500원까지 1차 목표가로 잡으시면 그래도 디스플레이 종목 내에서는 이 파인텍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2,500원까지 목표가로 잡으시고 지지선은 1,75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파인텍 들어봤고요. 3990번님 TNR 바이오펩 13,400원에 비중 20%. 단기, 중기 목표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잡아주시겠어요? 그 제약바이오 종목인데 조금 뭐 혁신 신약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주장하는 이 종목이 있고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되게 시세가 갑자기 나는 종목들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게 연속성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는 것은 뭐 단기 종목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 거래량이 늘면서 그 다음 날 거기서 시세 분출이 안 됩니다. 소위 말해서 삼성전자나 뭐 삼성전기나 이런 거 어느 정도 추세 예측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 개별주 같은 경우는 추세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대신에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장단점입니다. 물론 뭐 꼭 그 능수능란 하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뭐 참고하실 필요도 없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날 상한가 치고 나서 그 다음날 음봉이 나면은 최소한도 그 다음날 과감하게 자르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요 가격이 한 달 뒤에 못 갔어요. 2019년도 10월 말씀드린 가격 10월 10일 날 그 12,050원하고 그 가격이 다음에 못 갔어요. 한 달간 기다리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또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가격이 13,000원, 11,700원이거든요. 그럼 또 보시자고요. 거래가 많이 늘어날 때 이 종목이 간 적이 별로 없어요. 거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추세적이고 회사가 대형 호재가 나오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치고받으면 계속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뭐 몇 번 거래하시면은 제가 드릴 말씀을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부분 개별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1,800원에 20% 이거 13,400원에 20%인데 또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도 말씀드린 만약에 13,400원 20% 매수하셨는데 지금 오늘은 1,500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별주는 뭐 수익 많이 날 수도 있고 또 종목 잘 잡으면 대박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것은 만약에 그 다음날 시세가 분출이 안 됐다. 거래량이 줄면서 그러면 그 다음날 만약에 이 의뢰하신 분이 13,400원에 매수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11,400원 1월 24일 날 그냥 손절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또 수익을 날 수가 있거든요. 개별주는. 그래서 지금 제가 개별주 말씀드리는 몇 가지 흐름을 말씀드리니까
꼭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 무슨 수익을 나기 전에 손실을 회피해야 되는 기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갑자기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네. 또 앵커님이 저한테 뭐라고 합니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 참. 3647번님, LG화학 39만 7천 원에 비중 30%. 매도 타이밍 궁금하시대요. 네, 39만 7천 원이면 조금은 고가에 사셨는데 네. 비중도 30% 적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제 매도 타이밍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단기와 장기로 보시는데 LG화학 같은 종목을 사시면서 단기로 보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당연히 직전 고점이 형성되어 있는 매물대 42만 원인데 여기를 목표가로 일단 설정하지는 아마 않으실 거고요. 좀 이제 긴 목표가를 좀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중기 이상으로 오늘 그 초반에 데이비드 김 전문가님이 말씀하셨지만 좀 길게 가져가는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을 겪으면서 나스닥 시장의 흐름을 좀 보면 섹터별로 보면 뭐 반도체, IT, 미국 시장도 역시 우리 시장처럼 나스닥의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보시면은 뭐 반도체 섹터나 5G, 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 전장 부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상승 탄력이 바닥에서 크게 올랐던 종목이 바로 2차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이고 이 종목들은 시장이 밀릴 때도 이후에 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은 한 종목 정도, 특히 뭐 LG화학이나 삼성, SD같이 좀 우량한 종목 하나 정도는 좀 긴 호흡으로 갈고 가시기를 좀 권유해드리겠고요. 그래서 목표 가격은 일단 45만 원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 45만 원, 밑에 지지선은 이번에 급락할 때 지지했던 36만 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LG화학 들어봤고요. 다음은 SK바이오인데 오늘 바이오 종목들 뭐 섹터 흐름 자체가 좋다 보니까 많이 오는데 26,000원에 비중 30% 이건 어떻게 할까요? 26,000원에 비중 30% SK바이오랜드. 에스코 바이오랜드 뭐 다 아시는 종목입니다. 예. 그리고 이 코너에서 보유 종목 진단을 많이 의뢰하신 것 같아요. 이거 뭐 저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의 주요 관심 종목 같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코드 번호가 잠깐만 보겠습니다. SK바이오랜드. 제가 뭐 좀 보느라고요. 예.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26,000원에 20%면 30%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라올 때가 됐습니다. 제가 보는 생각은 고생을 좀 하셨는데 26,500원에서 27,000원 여기에서 비중을 10% 덜어내시고 말씀드린 10%는 SK 그 바이오팜 이 저기 지주회사죠. 위에 있는 SK그룹의 그 종목인데 거기서 일단 차익 실현을 하시는 걸로.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제가 말씀드린 이 가격대 26,500원에서 27,500원. 그리고 나머지는 좀 욕심내서 욕심내더라도 나중에 내려온다든지 추세가 변경되면은 그 부분도 손절이나 그걸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린 다음 달 정도나 그렇게 가져가시자고요. 곧 이슈가 나오면 또 한번 시세가 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또 의뢰를 하시고요. 1차 목표 가격 10%, 20%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26,500원, 27,800원 이 정도 바운드리가 1차 털어내는 자리로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3197번님 코미팜 21,800원의 비중 20%. 사실 이번 코로나 관련 이슈들이 특징이 이틀을 못 가요. 네. 마스크 제외하고 길게 간 테마가 없거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잘 알고 계시면 동물 백신, 뭐 동물 치료제 관련 부분인데 그래서 뭐 고제역이라든지 뭐 돼지열병 이런 부분 들어서 테마에 형성됐잖아. 최근에 보면 이제 이 코로나 관련된 코로나19가 홍콩에서 애완동물에게도 뭐 정확한 뉴스는 아니지만 감염이 되었다. 뭐 이 부분이 좀 이슈가 되면서 또는 이제 테마가 형성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이후에 주가 등락이 크게 뭐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테마는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길목짓기를 하시지 않으면 중간에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이제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요. 사실 21,800원 너무 이제 고점에 딱 들어가셔가지고 굉장히 지금 이제 어려운 구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량으로 보면 기술적으로 뭐 접근해 보면 아직까지 고점에서 물량이 다 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반등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려온 이후에 반등은 좀 예상이 되는데 이 반등이 직전 고점을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17,000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제시해 드리고 만약에 이번에 관련된 부분에서 또다시 이슈가 돼서 테마가 돼서 반등이 들어오게 되면 21,000원 정도에 붙을 때 일단 전량 청산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코미팜에 대해서 지금 전략 주셨고요. 1029번님, 솔리드 자주 오는 5G 종목들이 있어요. 예, 솔리드가 대표적인 것 같은데 5G 가운데서 6,120원의 비중 2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죄송한데 뭐 보유 종목 진단이 지금 뒤바뀌었습니다.
준비를 제가 파인텍을 하겠습니다. 예? 파인텍을 하겠습니다. 아니 보유종목 진단이 좀 뒤바뀌었습니다. 순서가. 아, 그래요? 예. 아까 파인텍은 저희가 한 종목이어서 아니 코미팜을 제가 하기로 돼 있었는데 예. 일단 지금 종목 말씀 파인텍 솔리드. 예. 제가 케이스 같은 아니 제가 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 아니면 그게 아니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예. 지금 뒤바뀌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시청자분 솔리드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6,120원이요. 예. 비중이 20%요. 저번에 솔리드는 아마 제가 보유 종목 진단 해드린 것 같아요. 오늘 반등폭이 적은데요. 코드번호 050890.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반등이 좀 미미한데 6,120원이면 지금 손절 가격 범위 내에 있거든요. 손절 안 해도 되는 그런 가격 범위 내에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1차로 6,500원 전후에 내일이나 월요일 날 시세가 나오면은 뭐 화이부지 관련 종목입니다. 저번에 의뢰하신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차익실현 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10%는 다음에 또 보유 종목 진단을 의뢰하시면 또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627번님 KH바텍 21,950원에 비중 20%. 폴더블이 이제 대중화가 되기 전에 기대감으로 올라갔고 대중화되니까 또 올라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폴더폰은 사실 제가 볼 때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실 이벤트성으로 출시가 좀 되었다가 삼성전자에서도 이 출시 이후의 반응을 보고 거의 이제 전략적으로 선택을 좀 바꿨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출시된 걸 보면 고가폰과 중가폰까지 출시 동시에 하면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휴대폰에서의 하웨이와의 차별화 그리고 올리드에서의 중고업체들과의 차별화를 깨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아마 전략적으로 계속해서 이 섹터가 좀 키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그래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고 KH바텍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작년에 굉장히 어려움을 오랫동안 겪고 오던 회사였는데 뭐 휴대폰 관련된 부분, LED 관련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사실 작년에 턴어라운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흑자 전환하면서 올해 이 폴더블폰 이슈가 좀 같이 좀 받쳐주면은 좀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KH바텍은 중국과 관련된 생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코로나19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KH바텍은 제가 좀 긍정적으로 계속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은 18,000원 정도에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를 특별히 이탈하지 않으면 좀 보유 관점, 이번에 내려왔던 저점을 다시 좀 새로이 지지선으로 좀 설정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19,300원 정도 지지선으로 좀 설정을 하시고 1차 목표 가격은 26,000원입니다. 26,000원인데 지금 보면 이 폴더폰 관련된 종목들이 이번에 시장이 좀 밀릴 때 특정 펀드에서 물량이 대거 출회되면서 좀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후에 이 대장주를 할 수 있는 세경 하이텍 등에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좀 좋은 모습으로 바닥을 다지기 때문에 26,000원까지 1차 목표 가격을 좀 잡으시고요. 여기서 정도에서는 절반 정도 청산을 하고 절반은 26,000원 넘어가는지 확인도 좀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H바텍. 일단 뭐 폴더블에 대해서는 지금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으신 거죠? 네, 상당히 이제 성장성도 좋고 아마 삼성에서 이 처음에는 이벤트성으로 좀 했다가 이게 시장 반응이 좋고 또 한 가지는 하웨이랑 이번에 모토로라 제품 출시했는데 굉장히 호평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이걸 최근에 발매할 수 있는 건 삼성전자밖에 없다라는 이 이슈가 좀 형성됐어요. 그리고 삼성의 품질이 제일 좋다라고 그렇죠. 또 얘기가 특히 이제 나왔잖아요. 모토로라 같은 경우는 27,000원에서 전부 다 분량이 났기 때문에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27,000원이 어느 정도 될까 한 1년 쓰면 못 쓰겠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하웨이는 출시를 미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폴더폰은 삼성이 그 독주체입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메가 MD 가도록 할게요. 5,200원의 비중 20%인데 여기도 지금 코로나19 사실 테마주로 좀 엮이는 모습들이 최근에 보여졌거든요. 얘기 들어볼까요? 예, 맞습니다. 이 종목은 일본 메가스터디가 46% 투자한 온라인 교육 관련 콘텐츠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집회도 안 나가고 뭐 요즘 재택근무하는 바람에 온라인 또 그리고 최근에는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2주간 연기됐다. 뭐 이 내용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지속적인 2주간 정도 뭐 보시면 너무 늦습니다. 주식은 약간 선행한다는 측면을 보셔야 됩니다. 그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주식이 자본주의 꽃입니다. 그런 쪽에서는 제가 드린 말씀은 조금 우량주나 이런 종목을 키우자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제 생각이 원래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뜨거운 가슴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 시청자분들이 인정을 해주시고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메가 MD는요, 물론 회사는 뭐 지금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내일은 저도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슈가 피크 타임에서 올라오는 것은요, 그 전에 매집을 안 하셨으면, 우리 저 이주환 전문가님이 정확히 길목 잡기를 안 하시다든지 중간에 따라가셨으면은 그냥 단기로 대응하고, 그 대신 뭐 저점에 잡으셨으면, 만약에 4,000원에 잡으셔가지고 뭐 6,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이게 뭐 하루 이틀에 50% 수익 난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존경하고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죠. 수익 나시는 분이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고수고요. 반등시 매도입니다. 결론은. 네. 뜨거운 가슴과 열정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6690. 오늘 근데 뜨겁게 진짜 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도 좀 재밌게 제 얼굴도 좀 빨개졌네요. 아니, 그러니까 개별주를 잡으신 분들이 이런 강세장에서는 또 허탈하거든요. 제가 그 마음을 압니다. 저도 앵커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주도주가 올라가는데 개별적 역으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전화하신 분들 그 가슴 아픈 걸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지고 가셔야 된다니까.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13년 앵커하면서 이렇게 재밌는 캐릭터 처음 봅니다. 6690번님, 세종공업 4,800원의 비중 10%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전에도 이제 제가 상담을 해드렸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전에 데이비드 긴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맥락하고 좀 일치하는데요. 주도주를 좀 벗어난 종목들은 사실 상승 탄력이 굉장히 약하고, 저희가 하락할 때도 현금화를 하거나 안 그러면 주도주를 조금 옮겨 놓으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하락할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할 때는 차이가 꽤 크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현대차 실적 개선에 대한 이슈가 좀 불거져서 테마가 형성됐을 때 차라리 부품주, 이 운송 장비 쪽은 부품주나 장비로 가지 말고 그냥 현대차를 사시라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금 보시면 현대차도 많이 밀려내렸지만 그래도 현대차는 이제 전저점 좀 지지받고 있는 상태로 대부분의 부품 장비 종목은 이탈했다가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전에 이제 저점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지했던 구간이 4,200원인데 이번에 이제 거기를 좀 이탈했다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좀 좋아지면은 괜찮은데, 만에 하나 시장이 여기서 이중바닥 형성이나 기간 조정을 갈 때 한 번 더 4,200원 밑으로 밀려버리면 조금 뭐 좋지 않은 모양은 좀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시면서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이번에 급락했던 3,820원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시고, 매수하신 가격이 4,800원인데 아쉽지만 거기가 최고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4,800원에서 4,900원 정도에서 청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 4,800원을 일단 청산 가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아쉽겠지만은 만약에 본전 근처에 시장이 좀 좋아져서 같이 밀려서 올라오면 일단은 자동차 관련된 쪽은 완승차로 가든가 혹은 다른 주도주 쪽으로 좀 교체하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종공업 듣고 왔습니다. 자, 다음은 뭐 잘 알려진 그룹이에요. 0632번님의 삼성물산 11만 4,500원에 100% 그냥 이 한 종목 가지고 계신 건데 손절해야 되냐고 여쭤보시거든요. 앵커님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은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시겠어요? 한 1분만? 진짜 1분만 쓰셔야 돼요. 1분만 추가로 더 달라고 말씀. 이게 지금 이 의뢰하신 분이 고민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조금 부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저가, 뭐 최근 저가가 8월 7일 날 84,000원에서 최근 고점이 12만 원입니다. 그러면 대형주가 약 50%가 올랐습니다. 1번 가격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만 원대가 2019년도 1월 말에 형성된 고점입니다. 고점 돌파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2019년도 2월부터 금년 2020년 2월 11일까지 물리신 분들이 거기서 다 정리하려고 고민했다, 그런 것을 이 그림이 얘기하고 나서 조정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게 가격을 투자자들의 심리를 표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를 가지고 계셨다고 해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전고점이나 전저점을 보고 저점에서 올라온 퍼센테이지가 얼마인가 이걸 보시면은 내가 여기 들어가서 얼마 먹을 자리인가, 그러면 지금 11만 4,500원이니까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 번에 다 사신 거라고 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점이 나왔어요. 네 번째는 이 종목을 100% 사셨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전 전문가 생각이 똑같습니다. 지주회사보다는 제가 만약에 4년을 가지고 가겠다, 물론 뭐 최근에 자사주 소각에 관련된 이주용 부회장의 결단은 제가 높이 삽니다. 높이 사는데 지주회사가 요즘 힘이 없어요, 대부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4년 5년 들고 가겠다. 그러면 성장성이 있고 주가가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 그냥 갖고 있는 것보다 삼성생명을 통해서, 그게 삼성생명을 통해서라는 것은 지금 이건희 회장을 통해서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대주주입니다. 그걸 통해서 갖고 있는 삼성 주식은 7%가 됩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그러니까 한번 거쳐서 갔기 때문에 지분법 평가이익이 보험업법에 관련된 투자자 보호 때문에 이게 주가가 삼성전자가 가는데도 못 가는 그런 이유입니다. 한 단계 거쳐서 가니까 주가가 약간의 희석된 것이 이 주가에 나오는 거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다른 전문가들이 함부로 얘기 못하는 그런 어떤 사항을 말씀드리니까 꼭 귀담아 들으시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 3년 이상. 그러면 삼성 바이오 로직스로 100% 중에서 50%는 종목 교체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이넥스 들어와 있네요. 8,300원에 이분도 비중이 많아요. 절반. 네. 바이넥스는 그래도 좀 실체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 전체 보시면은 그냥 뭐 임상만을 가지고 오르는 회사도 아니고, 이 회사의 특징은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의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데, 이 바이오시밀러는 어쨌든 앞으로 좀 이 제약업종에서는 대세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 다만 이제 워낙 가격으로 이 승부를 해야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단가 맞추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위탁 생산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사업성도 있고, 작년에 일단 턴어라운드 좀 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펀더멘탈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테마로 안 엮이는 게 주가 흐름에서는 더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로 테마에 엮여가지고 한번 떴다가 내려오면 그 매물이 형성되면서 그것도 기간 조정을 거쳐야 되는 좀 악순환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조용히 올라간다면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술적으로 보시면 아래쪽에 6,860원 정도가 직전 저점인데, 여기는 뭐 거의 이탈도 하지 않고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들이 이탈했다 올라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지지를 받았죠. 그러니까 지지력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바이오 업종에서 상승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오는데, 덕분에 이제 좀 거래량이 실리면서 좀 인상적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 가격 원래 매수하신 가격이 8,300원 근처인데, 이 모습으로 만약에 내일까지 양봉이 이어진다면 목표 가격은 9,300원까지 말씀 좀 드리고, 비중이 높으시니까 9,300원 정도에서는 절반 이상 차익실을 일단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한 종목을 짧게 좀 갈게요. 뉴파워플라즈마 3,700원의 비중 2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아까 삼성물산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반등시 50% 비중 축소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25%, 그리고 나머지 25%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 네, 그렇게 제가 결론을 못 냈습니다. 뉴파워플라즈마. 뉴파워플라즈마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3,700원 20%면 잘 매수하셨어요. 예. 일단은 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100원, 4,750원 요 정도에서 5,000 한 150원 요 정도에서는 단기적으로 10% 털어내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익 극대화 방안을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지금 3시 26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수 마감하러 떠나봅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오늘 그래도 2080선 회복을 했습니다. 이대로 마무리가 될지 조금 지켜볼 텐데, 동시호가에서도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더 밀리는 거 없고요. 2080선, 81선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1%대 상승폭 유지를 합니다. 2100 얼마 안 남았네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 간의 흐름을 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약간 움직임이 좀 있었죠. 장 초반에 눈치 보다가 올라가다가 다시 밀리다가 결국에는 2080포인트 위로 안착하는 모습들이 지금 보입니다. 수급을 좀 봐야 될 텐데요. 오늘 수급 보시면 사실 이 정도 올라준 외국인이 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외국인은 오늘 현선물 시장 모두 매도합니다. 1,755억 원, 선물 시장도 2,986계약을 지금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 사는데, 개인은 현선물 시장 모두 다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개인 어제 빼놓고는 뭐 계속 삽니다. 외국인은 어제 사더니 또 하루 만에 또 이렇게 돌아섰고요. 연기금이 지금 사실 장 후반에 매수를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을 끌어가고 있고요. 연기금이 오랜만에 1,000억 원 넘게 매수하네요. 1,334억 원이나 순매수를 해줍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 많이 나오고요. 투신 쪽에서도 229억 원 정도의 매도가 현재 쏟아져 나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상승 전환을 했고, 상승폭이 지금 미미하긴 하지만 100원 정도, 한 호가 정도 올라갑니다. SK하이닉스 올라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50만 원 향해 다시 달려갑니다. 네이버 18만 원 결국에 탈환합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6위부터 12 종목들 잘 달립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오늘 뭐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괜찮습니다. 중소형 제약바이오주들도 오늘 전체적으로 뭐 5% 넘게 상승하는 종목 찾기 쉽고요.
보시면 셀트리온도 4.3, 그리고 삼성 SDI, LG화학 2차전지 관련주들도 기지개 켜고 있고 완성차도 오늘은 반등이 좀 나와줍니다. 많이 밀렸습니다. 사실 그동안. 삼성물산도 11만 원 회복을 합니다. 다음 보도록 할까요? 코스닥 650 회복합니다. 650.14. 지금 동시효과에서 49, 50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보도록 하고요. 하루간의 흐름 봅니다. 50포인트 지금 터치를 하고요. 650선 터치하고 지금 안 밀리려는 움직임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흐름도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쿰 보시면 개인이 사고요. 기관 외국인 팝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연계금 금투 쪽에서 파는데 투신 쪽에서 41억 원의 순매수가 좀 들어옵니다. 개인 사면서 투신 쪽에서도 매수가 함께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상승폭 크죠. 7만 원 향해 다시 올라갑니다. 6만 5천 원 밑으로까지 급하게 밀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다시금 올라가면서 오늘 4.46%나 급등합니다. HLB가 사실 유무상증자 이슈로 지금 이 좋은 장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쉽네요. CJENM도 지금 한호가 정도 밀리고요.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가는데 게임주들 최근에 괜찮은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펄어비스뿐만이 아니라 NC소프트, 네오위즈 그리고 넷마블 전체적으로 어제 오늘 큰 폭의 상승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8만 원 부근까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 기대감 요번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주가도 조금씩 우상향하네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KMW 상승폭은 크지 않지만 5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관성적으로 다시 올라오네요. 4만 6천 원대를 보통 찍고 다시 5만 원대로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들이 최근에 많이 보이는데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회복은 안 되는데 낙폭을 좀 줄이긴 했고요. 원익 IPS, 휴젤, SK머티리얼즈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반도체 소재 업종들의 흐름도 오늘 좋습니다. 네, 목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은 조금 개인만 사는 게 걸리긴 하는데 외국인 돌아오지 않고요. 그래도 오늘 시장 잘 끝나는 흐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도 1%대 상승 유지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여전히 이제 매도를 좀 하고 선물에서도 매도를 좀 했는데 일단은 이제 전체적인 섹터별 비중을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은 의약 바이오 쪽에서 한 600억 이상 매수하면서 큰 폭 매수를 했는데 이 부분은 거의 쇼커버링하고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특히 예전에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HLB 같은 데서 공매도와 관련해서 상당히 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반등권에 좀 들어왔다 싶으면 일단 바이오 업종에서는 쇼커버링을 빨리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600억 이상 매수가 좀 된 것 같고, 그동안 이제 낙폭이 컸던 건설 업종이나 유통 업종 이런 그동안 좀 소외됐던 업종에서 오늘은 상승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볼만한데,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여전히 매도를 했지만 오늘 우리 수급 좀 자세히 보시면 연기금에서 1,300억 이상 매수를 좀 들어왔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바닥권에서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수를 들어왔던 부분 작년에도 꼭 필요하다. 이 연기금의 매수를 이후에 이제 외국인이 이어받는 모습이 가장 아이디어한데 오늘은 이 부분이 조금은 연기금 매수가 인상적이다라는 부분과 함께 이제 프로그램 매매에 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보시면은 3월 3일을 기준해서 이때부터 이제 프로그램 비차익 물량들이 굉장히 줄었고 어제 2,700 정도 들어왔고 오늘은 외국인이 매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760억 이상 정도 비차익 쪽에서 매수를 유지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시장이 반등을 줄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미묘하지만 시장에서 매도 물량보다는 매수 물량이 조금씩 앞서 나가는 시장이 좀 전환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좀 보시고 오늘 장은 그래도 후장에 조금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조금은 그렇게 너무 좀 경계심을 가지지 말고 주도주 위주로 가시는 분들은 조금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시장을 또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주환 전문가님하고 제 생각은 거기서 부차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체별 매매, 제가 신문을 봤는데요. 지금 금을 팔고 달러를 팔아가지고 스마트머니로 주식을 사러 오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에 들어오는 개인 투자가들이 그쪽에 수익률에 목말라가지고 이쪽으로 새로 진입한 세력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체별로 물론 저도 약간은 그런 보이는 대로 또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새로운 스마트머니가 들어와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가면은 외국인이 팔더라도 개인이 사면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진입을 해가지고 매수를 해가지고 중장기적 제가 보면 최소한 뭐 3개월 보고 들어오신 분이라면 걱정이 안 되는데 만약에 6개월이나 1년 정도 보고 들어오셨다 그러면 이 시장이 굉장히 좋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것도 뭐 지금 당장 여기서 이게 맞다 그렇게 단언할 수 없는데 이게 그렇게 된다면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은 매수하시되 달러는 매수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뭐 제가 외환딜러 출신에서 말씀드리는데 금은 좀 가지고 계실 필요 있어요. 왜냐하면 달러 약세면 원화 강세 그러면 이제 달러가 되게 약세면 저기 검은 금 석유가 강세가 된다든지 금이 강세되는 어떤 대칭 관계가 있거든요. 시스 게임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뭐 개인들이 사더라도 위대한 개인들이죠. 손바꿈이 잘 되면은 그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2007년도, 8년도 미래에셋 인스타 펀드 처음에 나올 때는 그때는 막 그 외국인들이 무진장 많이 팔아도 개인들이나 미래에셋 펀드에서 올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주체 세력이 바뀐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미래에셋 펀드, 인사이더 펀드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직은 제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보는데 반드시 외국인이 판다고 해서 이게 빠지고 뭐 외국인이 산다해서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걸 아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도 일부 생각을 하시자. 그래서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외국인 매도 뭐 개인 매수는 일단은 제가 보는 것은 두 번째로 접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생각도 100%는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26%나 올라가네요. 2085.27포인트에 거래 마감됐고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2% 올랐네요. 650.18포인트에 긍정적인 마무리가 됐습니다. 환율 조정이 장중에 계속 나왔는데 조정폭이 장 후반에 커졌네요. 6원 60전이나 내려가면서 1181원 2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바로 또 이어갑니다. 우리들 휴브레인 4,350원에 비중 30%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은 뭐 펀더멘탈 전혀 상관없이 테마성을 우기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종목이 이제 기술적으로는 두 가지 측면인데 좀 좋은 모습을 지금 보일 수 있는 위치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작년에 이제 적자가 또 확정되면서 4년 연속 적자에 냈습니다. 그러니까 저 관리 종목 지정되는 시즌 전에는 항상 좀 경계심을 가지고 좀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아래쪽에 보면 3,040원 이전에 거래량이 실어서 내려왔던 이 구간이 좀 지지가 되면 좋겠다 했는데 계속 거기서 공방을 벌이다가 이제 오늘 상승 정도가 강하게 나오면서 지지가 좀 되는 모습을 확인이 되죠. 그래서 3,040원 지지가 되는데 1차 목표 가격은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위쪽으로 좀 보시면은 3,800원대에 살짝 걸치는 모습이 있는데 최종 목표 가격은 지금 바이오 섹터가 좀 강하고 테마가 형성돼 있으니까 위쪽으로 4,6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펀더멘탈 기인에서 옮긴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테마가 들어왔을 때 무조건 그 상승할 때 차익 실현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전을 회복하고 4,600원 정도에 붙으면 전량 청산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희건설도 들어와 있습니다. 3,400번님께서 1,060원에 이거 비중이 높네요. 60%. 서희건설은 어떻게 할까요? 네, 서희건설은 여러분들 아시는 건설 업체인데요. 주로 도급공사를 하고 주택조합하고 예전에는 한 4, 5년 전에는 교회 건축 이런 쪽으로 특수 뭐 이런 건물이나 이걸 주로 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럼 잠깐 볼까요? 재무구조는 평탄합니다. 여기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060원, 60%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지지할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서 지지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가가 갑자기 빠져버리니까 오늘 어제 잠깐 그 가격을 터치했는데 비중이 60%라 말씀드리는데 반등이 나오면은 비중이 많으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봐서 뭐 건설업이 최근에 오늘 현대건설하고 몇몇 종목이 오늘 반등 나왔습니다. 어제 그저께 반등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매물대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기본적인 펀더멘탈 분석은 말고요. 1,130원하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 1,060원하고 이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뭐 일단 지금 뭐 크게 손실 상태는 아닌데 1,100 한 2, 30원에 비중을
60% 중에서 30%를 정리를 하시고 수익을 내시고 추가로 상승한다면은 여기 보여드리는 1,250원, 70원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중이 많으시다고 하니까 디테일하게 가격이나 목표 가격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는 1,050원, 1,130원에 30%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1,250원 전후에 60% 중에서 나머지 20% 정리하시고 10%만 중장기로 가져가시든지 뭐 추가로 상승하면은 홀딩 하시든지 그렇게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희건설 이어지는 종목은 GL팜텍 1,050원의 비중 30%. 이 종목도 참 주가가 많이 못 움직여요. 어렵죠. 왜냐하면 이 GL파마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뭐 사쿠전은 이제 위탁 생산부터 해가지고 호르몬제 관련된 부분까지 여러 가지 하는데 문제는 이 회사도 지금 4년 연속 적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4년 연속 적자의 자본차 수익률이 높으면 관리 종목 지정 일단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는데 벗어나는 방법은 이제 이의 신청을 해야 되고 거기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이제 절차 부분인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자꾸 드리냐면 지금 이제 지난 4분기 실적시 끝난 이후에 회계 마감을 하고 그러면 이제 관리 종목 지정 시즌에 이제 불과 이제 할 1, 2주 앞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좀 조심해야 될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지정되기 한두 주 전에 대부분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 종목은 아니지만 그런 케이스를 좀 가지고 조심을 좀 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번에 830원 지지선 형성돼 있고 매수하신 가격은 1,050원인데 저는 좀 오래 보유하지 말고 빠른 기간 안에 1,150원 최대 매물대 1,150원에 청산하는 전략 오래 보유하지 말고 1,150원에 이번에 반등이 바이오 섹터가 강해서 들어왔을 때 청산하자 1,150원 목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GL팜텍 이야기 들어봤고요. 하나머티리얼즈 또 왔네요. 17,700원 비중 8%. 근데 어제 보내셨던 분하고는 또 매수 가격이나 비중은 좀 달라요. 하나머티리얼즈는 어떻게 할까요? 네, 반도체 OLED 관련 특수가스, 뭐 NF3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쪽에 소재, 화학 소재죠. 8%니까 오늘 반등을 해가지고 수익이 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그 나오는 2월 18일 날 28,000원이 중요한 가격이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잘 모르겠는데 주봉으로 본다면은 2019년도 3월 22일 날 그 가격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그림으로 본다면 21,000원하고 26,000원 가격대가 오래된 한 2년 3년 매물대로 보거든요. 주봉으로 봐서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오늘 반등이 나와가지고 매집 가격 위에 있는데 비중이 8%니까 뭐 크게 뭐 걱정 안 하실 것 같은데 말씀드린 2만 원, 21,000원에 일단 조그만 수익 내시고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눌림 목대 재매수 하시든지 그렇게 차익 극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머티리얼즈 듣고 왔고요. 다음은 한스바이오메드 25,600원의 비중 20%. 확실히 장의 특징이 좀 나타나네요 오늘. 네, 아무래도 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상당히 좀 들어오고 있고 예. 한스바이오메드는 그래도 조금 실체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뭐 임상만으로 가는 회사는 아니고 뭐 인체 조직 관련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했고 제품 개발도 국산화 좀 많이 했었고 실제로 작년에 실적도 좀 개선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종목은 차라리 테마에 엮이지 않는 게 주가의 흐름이 항상 유리하거든요. 근데 테마에 엮여가지고 한번 급등을 하게 되면 이런 곳이 전부 다 매물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종목은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기술 특허를 바탕으로 해서 좀 나아갈 때 차라리 테마에 안 엮이는 게 좋다. 이런 부분 저는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앞에 보시면 25,600원, 26,000원, 7,000원 요 구간에 상당히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뭐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고 실체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나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급락했을 때 나왔던 지지선 2만 원 정도 잡으시고요. 반등을 주면 일차적으로는 아마 26,500원 요 구간에서 좀 밀릴 겁니다. 그러니까 1차 목표 가격은 매수하신 가격보다 조금 위에 26,500원 좀 드리겠고 목표 가격을 좀 위쪽에까지 드리는 이유는 이 종목을 제가 봤을 때 실적이 계속해서 좀 개선될 여지가 좀 크거든요. 섹터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주력 제품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26,500원까지 홀딩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기아차 들어보겠습니다. 38,200원의 비중이 25%. 사실 뭐 실적 올해 개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예, 이 종목은 뭐 제가 주로 보는 관심 종목입니다. 뭐 그런 건 생략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이 이게 주식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손절매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 여기서 딱 보면은 제가 보기에 2019년도 6월달, 5월달, 그 다음에 10월 중순에
이 가격이 4만 원입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38,200원이니까 여기서는 저래도 매수 유혹이 있어요. 매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걸 우리가 한번 저기 백스웨딩을 해보자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서라도 저 같으면 저기 삼성 SD 같은 경우도 매수할 경우에 그냥 가격에 친 적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손절매는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 다행히 오늘 어제 뭐 반등이 나왔는데 이 가격이 역지사지인지 모르겠지만 38,200원이 반등을 하게 되면은 그 가격대가 주식의 맥점입니다. 이게 가더라도 거기서 확 갈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제가 보기에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등을 이것도 뭐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판매가 중국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판매가 안 된다 뭐 이런 그 피해주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2차전이나 반도체나 이런 종목보다는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반동폭이 약하고 그렇습니다. 이유가 물론 뭐 반도체는 그 공정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끼지만은 흰 가운을 입고요.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그 청정 설비는 그것은 40년, 50년 된 그러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 그래서 뭐 일부 오늘 미국에서는 뭐 마이크론이 한국의 반도체 뭐 공정에 차질이 있어가지고 안 좋게 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한 6.8% 올랐거든요. 오늘 오후에 와서 보니까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침에 악재가 잠깐 반영이 돼가지고 눌림이 나왔는데 기아차는 다시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38,200원 의뢰하신 가격이 이게 가면은 한 번에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되면은 여기 가격대 오면은 25% 중에서 10% 덜어내시고 나머지도 어렵습니다. 여기 45,000원까지 가려면은 뭐 그런 특별한 호재가 나올 수도 있지만은 지금으로 와서는 안 그렇다고 보거든요. 확률적으로 33% 정도.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는 손절을 일반 소형주는 뭐 한 15% 보고 있는데 대형주는 한 8% 정도 내려가면은 거기서 비중을 3분의 1 정도 손절하셔야 됩니다. 이게 노스컷도 분할 노스컷 그렇게 하셔야 나중에 가벼워지고 또 그 자금을 다른데 투입해서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게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형주는 손절을 한 8% 정도 잡으시자.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은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 원하시는 분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번호입니다. 1577-7451번 전화 주시면 또 안내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